자, 화장품이 뭐냐라고 정의하라 그러면은 화장품이 뭐 몸에 바르는 거지 뭐 어렵진 않죠. 근데 뭐 화장품이라는 정의는 쉬워요. 인체를 이게 뭐 시험 볼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다 좋고 여기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할 것이에요.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이 이게 화장품 회사의 그 잘못된 홍보 문구 때문에 진짜 치료가 되는 줄 아세요. 경미한 거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피부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화장품이 없잖아요. 인류는 수명이,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수명은 10년 이상 짧아질 거예요. 그 정도로 화장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화장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화장품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고. 화장품은 무조건 보습과 방어예요. 보습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를 보호하고 있는 표피가 하는 1차 막이 뭐예요? 피부 장벽이라는 막을 형성시켜주네요. 피지가 나와서 1차 형성 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2차 각질층에 있는 과립층에서 사세포가 끊임없이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거대한 단백질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그게 2차 막. 1차 막은 피부 장벽막, 피지가 만들어내는 막. 2차 막은 우리가 과립층에서 쫙 표피층 과립층이 케라틴으로 해서 큰 막을 하나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걸 뚫지 못하게 하는 거죠. 3차 막이 아까 얘기한 기저막. 기저막에서 또 한번 쫙 막을 만들어줘요. 1차, 2차, 3차의 막을 만들어줘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피부를, 우리 몸을. 그 중에서 화장품은 보습, 피부 보호 장벽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보습에. 그 다음에 방어막을, 우리가 필름을 형성하고 유분막을 형성시키잖아요. 그게 방어막을 1차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피부가 보습력이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런 역할들, 심리적인 효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지만은 뒤에 나오지만은 화장품도 경미한 효과가 있어요. 경미한 효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화장품인데, 이게 없어지면 제가 그랬죠. 인간의 수명은 10년 이상은 짧아질 거라고. 화장품을 저희 회사, 뭐 회사 안에 들어가면 제조하고 있지만, 요거는 그냥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원료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 원료를 다 준비해서 측량을 해서 넣어주면은 반응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녹는 반응기, 하나는 오일에 녹는. 원료들이 물에 녹는 건 물 쪽으로 넣고 오일에 녹는 건 오일 쪽으로 다 양쪽에서 섞어요.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두 개를 다시 섞는 게 그게 요게 세 번째예요. 유화가 뭐냐면은 물과 기름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뭐냐면은 물과 기름을 얼만큼 잘 섞냐에 따른 기술의 차이예요. 어떤 오일, 어떤 유화제를 써갖고서는 섞냐. 그래서 모든 화장품은 미스트, 우리 나온 저거 있잖아요. 미스트, 저기에도 오일이 들어있어요. 저기에. 오일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 뿌리지. 그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일이 들어가야지만이 흡착이 되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지랑 저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랑 서로 융화가 돼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유화 과정을 거치고, 이게 온도가 어떤 거는 한 60도, 많이 올라가는 한 85도까지 올려야지 이게 유화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냉각을 시켜서 이게 안전한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특수한 물질들 있잖아요. 기능성 원료들 또 넣어줘요. 거기다가 넣어주고, 기능성 성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향도 좀 넣어줘야지. 그럼 향료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해야지만 이게 안정화가 돼요.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충진하고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화장품의 핵심은 여기에요.
2, 3, 4, 5번. 숙성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엄청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요런 문제인데, 화장품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화장품에 4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추천해야 될 화장품은 안전하게, 안정성.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안정성, 스테빌리티. 이건 세이프티,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경미한 효과가 있어야죠. 그게 유용성. 그 다음에 사용할 때 뭐 텍스처가 좋아야 되죠. 내 몸에 기분도 좋고. 그게 사용성. 요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야지만이 완성된 화장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안전성, 세이프티. 왜?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인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화합물질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기관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으로 보면은 환경청이죠. 아니면 과학기술청. 그러니까 모든 걸 다루지만은 화장품과 의약품은 어디서 취급해요? 식약처. 식약처에서 취급을 해요. 왜? 그만큼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시 돼서 그래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제조업자라든지 책임 판매업자를 허가를 줄 때도 다 식약처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정신건강까지. 대표이사는. 왜냐면은 이게 똘아버려갖고 이상한 화장품 만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걸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과 검사까지 다 받아요. 그만큼 이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거는 규제가 좀 심화되는 거. 자, 그럼 화장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화장품의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화장품의 기본은 용제, 유화제, 점도제제, 제형 형상을 만드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케미컬이에요. 화학물질. 그래서 그러고 나서 화장품은 아까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스테빌리티. 이게 제형이 그대로 깨지면 안 되니까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건데 층분리가 됐어. 그럼 큰일 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방부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화. 이게 산소를 만나면 산화가 되니까 그건 깨지거든요. 텍스처가. 산화 방지제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물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제수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천연물, 추출물을 많이 쓰잖아요. 천연 추출물을 하다 보면은 천연에서 나오는 각종 미네랄이 화장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제수를 썼지만은 천연물이 또 나오거든. 추출을 하다 보면은. 그럼 미네랄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미네랄 때문에 텍스처가 또 깨지니까는 그거를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킬레이트 젤인 걸도 써줘야 돼요. 끊임없이 이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안정성과 보존제, 제형 형성을 하기 위한 케미컬.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는 이런 기능성 물질, 원료들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의 그 안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은 약 2, 30가지 쫙 쓰여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는 게. 그러면 화장품을 만들 때는 기본 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어요.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예요. 보습제가 뭐니, 흡습제는 뭘 썼니, 세정제, 계면활성제는 뭘. 이게 그냥 화장품의 기본이 되는 거. 헤어 쪽이다, 샴푸에는 무슨 계면활성제를 썼니, 색조 화장은 어떤 걸 넣었니,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게 이렇게 있고, 베이스 성분, 화장품에는. 이거는 100% 케미칼이에요. 이거 없이는 화장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연 화장품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의 95%는 이거예요. 95%는. 그럼 나머지 5%가 뭐냐? 기능을, 활성 성분을 넣어주는 건데, 그게 안티에이징, 항산화 물질, 트러블 케어 성분 물질. 여기에서 주름 색소에 레티놀이다. 그러면, 주름 색소에 기반이 되는 화장품 요거. 이거 넣어주면은 이제 기능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겠어요. 화장품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세이프티, 안전성. 안전성을 제일 해치는 원료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예요. 이 유혹을 수많은 화장품 업체들은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니까. 세상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남성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자양강장제. 응? 활력.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여성들은.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싶잖아요. 여성들은.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피부 관련된 사업과 남성들을 위한 자양강장 사업은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안 없어진대요.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그래서 보니까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서 굉장히 벗어나기 힘들어요. 특히 스테로이드. 이게 피부 병변이 일어났을 때 의사들이 마지막에 쓰는 연고가 스테로이드 연고잖아요.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는 한 번 쓰면 강력한 효과가 나와요. 조금만 써도. 일주일이면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끊는 순간 그 전보다 훨씬 나쁜 병변이 더 일어나요. 그게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되고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미백이라든지 이런 비소, 중금속, 카드뮴 이런 거 쓰잖아요. 수은. 그러면 브라이트닝이 아니라 화이트닝 효과가 나와요, 진짜. 색소를 그냥 다 없애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얘져요. 그런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호르몬을 결란시키는 화장품 성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에스트로겐. 그런 성분들 들어가 있으면 이 결란을 시켜갖고서는 순간적으로 좋게 만드는 이런 성분들을 다 배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몰라요. 화장품은 그렇죠. 보습과 얼만큼 내 피부 장벽을 1차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냐. 그걸 만드는 역할. 그래서 고객한테 화장품을 얘기를 해줄 때는 내가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얘기를 고객이 나로 하여금, 우리 원장님은 화장품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이 있어. 라는 수준의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때, 그래, 난 이거 쓰는 게 맞을 거야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부관리실에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집에 가서 이상한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럼 도로 남아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화장품을 적시에 공급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화장품은 경미한 효과가 있는데 도대체 효과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야. 두 가지가. 하나는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화장품의 역할이. 근데 효과가 있대.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서로 상반되는 역할이죠. 장벽을 만드는데. 그게 이게. 피부 장벽 대 화장품. 그럼 도대체 화장품의 경미한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게 바로 흡수는 안 되지만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건데, 500달톤의 법칙이 뭐냐면, 달톤이라는 건 분자량이에요. 화장품의 크기. 그거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지질 있죠. 지질이 뭐예요? 세포 사이를 이렇게 회반죽처럼 연결해주는 벽돌을 싸면 만드는 거잖아요. 그 지질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럼 지질은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잘 융화가 되잖아요. 내 화장품이. 그럼 쫙 스며들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화장품의 기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품은 진짜 흡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세컬지를 통해서 하는데, 화장품은 100의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은 99%는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 안에 좋은 성분들 중에 100을 가졌을 때 3%만 흡수가 돼요. 3%는 흡수가 돼요. 진피층까지는 못 가요. 표피층에만 흡수가 돼요. 표피층만 흡수가 돼도 피부가 살아있어서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필요한 거예요. 3%가 넘기 힘든데 우리는 100%가 다 들어가는 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화장품 전반적인 걸 얘기했고, 그럼 이제 성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20분